사진으로 태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안북도, 여기 자강도고 위에는 양강도가 있습니다. 이 평안북도 전체 지도인데요. 자, 그럼 태천이 어디에 있냐? 태천군이 그래도 자그마한 건 아닙니다. 인구가 약 10만 명이 되는데, 지역이 좀 높은 지역인데, 그래도 1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태천군에는 두 개의 노동자구가 있는데, 탄광이나 광산이 있는 이 노동자 밀집 지역이 돼서 노동자구가 아니라 바로 군수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미 국방부나 정보당국, 또 우리 국방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천입니다. 바로 미사일 고정 발사 기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태천입니다. 그리고 이 태천 외에는 모두 아래와 양옆에 모든 군들이 다 군수공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태천 바로 밑에가 용변입니다. 용변. 여러분 그 용변 유명하죠. 이 지역이 용변이고, 안주, 평양에서 얼마 멀지 않죠. 문동 밑에가 평양. 문덕, 숙천, 평원 아래가 용변, 읍과 평양시하고 직선거리는 80km밖에 되지 않고 이 태천과는 110km 정도가 되죠. 우리가 그 유명한 핵단지가 있는 용변이죠. 용변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태천입니다. 그리고 태천 위에는 구성시가 있고 여기는 또 박천군, 다 군수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구성시도 그렇고 박천군도 그렇고 또 이 용변도 그렇고 모두가 군수공장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수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특히 이 태천과 밀집 지역이 구성시고 태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변, 가장 핵 밀집 지역, 핵무기를 만들고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이 용변이 바로 태천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태천에서 오늘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과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군이라고 하는 이 동창리죠. 이 철산군 동창리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노출된 기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철산군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이 발사대가 있는 것이 고정 발사대가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철산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군에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요한 핵미사일과 같은 전술 핵미사일과 같은 것을 아마 가져다 놓지 않을 겁니다. 이 태천은 그러나 다르죠. 태천과 그리고 구성 그리고 삭주와 같은 이런 지역들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장군도 상당히 군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태천군과 경계하고 있는 구성시나 박천군이나 또 이런 용변군 그리고 대관군 이런 군들이 모두 군수공장 밀집지대라는 것입니다. 이 태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고정 이 발사 장치가 있는 아마 이 태천 이 산골짜기에 터널을 구축하고 터널에서 나와서 발사하고 또 터널로 들어가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산악지대입니다. 이 태천군도 상당히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무리 벙커탄으로 쏜다고 해도 산 밑 터널을 뚫고 200~300m 밑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태천 지역입니다. 저는 이 태천에는 태천발전소 1984년부터 건설됐던 구룡강을 막아서 여기가 지금 이게 태천 저수지인데 이 태천의 이 저수지에 상당한 규모의 큰 규모의 발전소,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는데 여기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올인하고 모든 군부대 성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태천발전소를 건설했던 겁니다. 이미 건설은 다 끝났죠. 80년대 초에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에 다 공사를 끝내고 발전을 돌리고 있는데 이 태천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상당히 난공사인데 이 구룡강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바로 이 지역 내에 있는 군수공장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태천과 용변, 핵단지가 있는 바로 태천에서 발사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이쪽으로 동해상으로 쏴서 나갔다면 거리가 고반 비슷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200km 남아 될 거고, 그 다음에 동해산 여기까지가 한 400km, 그래서 600km 동해상으로 아마 내륙 깊숙한 태천에서 직접 발사한 것 같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SLBM과 같은 미사일은 아마 10월 16일, 10월 10일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10월 16일 지나면 바로 7차 핵실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에서 온 소식도 지금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과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 호망한 꿈을 보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공을 포부었던 어리석음의 극치라고까지 했던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미군의 모든 전략자산이 동해바다에 깊숙이 들어와 한미연합 해군훈련을 하는데도 김여정은 어디로 간지 보이지 않습니다. 웅징보복을 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던 김여정입니다.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8월 18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비난을 포부었고,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으로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 그런 호망한 꿈을 보리라는 말도 곁들여서 말이죠. 그런 맹공을 퍼무었던 김여정.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우리 동해밑에 들어와서 김여정은 사라졌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